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연준의 기조에 변화가 보인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능하다고 발언을 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참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 실업률 수치와 CPI였지만 이 발언으로 추측해 봤을 때 앞으로는 실업률 수치와 같은 고용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 중에 이런 식의 발언은 시카고 연은 총재 단 한 명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고 이 이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실업률이라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치가 낮게 나온 걸로 시장이 하락해버리는 거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만한 모든 발언은 죄다 쏟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내기 위한 기조와도 결을 함께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옐런 재무장관이 에반스 총재가 2주 전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을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희망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뒤질세라 이번엔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친시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가장 매파적이기로 유명한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간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게 한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물론 황당하고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계속 실업률 노래를 부르면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꾸 실업률 안 떨어진다고 주가 또 확 끌어내리고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힌다고. 근데 사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정말 모순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아니 연준 본인들이 그렇게나 시장에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다고 겁주고 금리 인상도 빡세게 하면서 개인들 자산가치 다 폭락시켜서 미래의 위기의식 느끼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갈 걸 기대합니까? 이게 본인들은 워낙 높은 연봉 받으면서 모은 재산도 많아서 정작 일반 서민들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틀 전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막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있어서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아이고 큰일 났다.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고 경기 작살난다고 하네.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서 빨리 좀 돈 좀 벌고 잘 저축해서 미래 대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춰질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사실 연준이면 정말 경제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것조차 다 큰 뜻이 있었고 본인들의 말이 모순덩어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산시장에 거품을 더 뺐어야만 했기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죠. 실제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막 있는 사람들도 다 해고해버리고 실업률이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연준이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미국에 투자한 우린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연준 인사들은 실업률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실업률이 오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이 유지가 된다면 이걸로 충분하다. 자, 왜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즉 물가라는 건 어떻게 잡힌다 그랬죠?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면 물가가 잡힙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얘들아 니들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돈 열심히 벌어오고 오케이 좋아. 자, 근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 많이 막 그렇게 소비할 생각하지 마. 얌전히 저축이나 해. 왜냐면 니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자도 세잖아. 그러니까 얌전히 이자나 따박따박 받아갈 생각이나 해. 자, 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온 돈들이 시장에 돌지 않고 은행에만 묶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들 쫄아서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고 물가는 잡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 올린 영상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겁니다. 연준은 분명히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기준을 180도 틀어서 다른 관점을 적용시켜
지켜보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행해온 이 모순을 언젠간 깨지 않으면 결국 현실과 맞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동맹국들부터 하나둘씩 미국의 등을 돌리고 심한 경우엔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젠 실업률은 크게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드디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연준이 관점을 바꾸는 이 시점이 좀 빨리 왔어요. 저는 솔직히 얘네들이 본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깨버리게 되는 시점이 그래도 조금은 뒤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분할 매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시점이 좀 빨리 와버려서 주가가 튀어버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수량 더 늘렸어야 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엄청 저점이라고 생각은 해서 꾸준히 더 사긴 하겠지만요. 근데 사실 또 최대한 연준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연준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여기저기 설치고 다녀서 진짜 어디 국가 하나 부도라도 터져버리기 전에 수습을 해야 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저는 일본이 큰일 했다고 봅니다. 자, 이게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에는 관계없이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물론 일본이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지만 막 전성기 80년대 이때는 정말 미국을 위협할 만큼 너무나도 잘 나갔었어서 전 세계의 돈을 그냥 다 쓸어 담았습니다. 87년도 전 세계 기업 순위 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2위인 IBM 하나만 미국 기업이고 1위 NTT부터 시작해서 3위부터 10위까지 쭉 총 9개 기업이 전부 다 일본 기업이에요. 50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절대 다수를 일본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자본을 끌어모으면서 축적해 놓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미국 채권 보유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쌓인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막 미국 눈치도 안 보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엔화 환율 방어에 개입하면서 미국 채권도 막 던지고 있죠. 최근에 일본이 이렇게 채권 던질 때마다 미국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이거 작정하고 다 던지면 미국 경제도 아예 작살나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더는 이런 동맹국들, 특히 일본이나 영국 같은 준기축통화 국가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더는 도움을 안 주고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직전에 친시장적인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11월 FOMC 전까지 주가가 잘 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빅테크들의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와준다면 정말 주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도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설기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실성사이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라이야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한푼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W동07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상현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소둥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퀄리티 있는 멘탈 케어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